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재할 고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 출연이 어려운 숨어있는 투자 고수분들, 저희 제작진이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수익률 고수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또 철학까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저희 투데이 재할 고수에서는 숨어있는 수익률 고수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네, 방송 출연이 어렵지만 수익률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재할고수 참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리도록 할 거고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부, 학생, 직장인 그 어느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니까요. 수익률 자신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면 돌아오는 재할고수, 오늘의 고수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는 바로 제약이입니다. 제약회사 임원직을 맡고 있어서 제약이인데요. 제약의 이력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약회사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고요. Y대 회계세무학 박사과정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또 증권과 펀드, 금융 자격증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회계세무학 박사이다 보니까 회계세무 또 재무 상태도 꼼꼼하게 체크할 것 같은데요. 자, 제약의 투자 철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조언도 끊임없이 의심해라. 그도 결국 시장에선 경쟁자다라는 투자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끝없는 의심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자, 제약이 지금까지 GS건설, BNK 금융지주 등 건설, 금융, 가치주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그 기조를 유지할지 오늘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투자할까요? 자, 투자 컨셉입니다. 악재 반영 및 추후 개선 여지가 있는 낙폭과대 우량주가 오늘 종목의 컨셉입니다. 악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고 실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업체, 어떤 업체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오늘 제약의 종목 신중한 앵커가 바로 소개해 주실 거고요. 오늘 제약의 종목의 신중한 평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약의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데이 제야의 고수 시간입니다. 숨어있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과 종목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이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네, 원익 IPS네요. 제약이의 종목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뭔가 묵직함이 있고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익 IPS는 2016년 5월에 재상장된 회사이고요. 분할 전 회사인 원익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장비의 제조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으로 국내 대형 장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 제조 장비가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실적을 볼까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20%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에 성장성에 다소 의문이 조금 들고는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또한 16% 역성장을 보였네요. 실적 부진 이유를 볼까요? 주요 장비 부품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원익 IPS 장비의 인도 시점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출 반영 시점이 2분기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65% 하락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꾸 뭔가 밀리고 이연되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 원인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3공장 투자 축소 그리고 SK하이닉스의 2023년 투자 금액 축소가 이어지면서 연일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의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산업의 투자 축소 리스크가 매출로 인식되는 게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까지 모멘텀이 당장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약이는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네요. 대부분의 악재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선반영되어 있고 추후 악재를 반영하더라도 올해 원익 IPS의 실적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측면인데 일단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ER이 10배 수준, PBR은 역사적인 바닥권 2019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악재는 좀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로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조건 과거 설비보다 D램 설비에 많은 투자 금액을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원익 IPS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악재는 반영된 밸류에이션, 그래도 미세 공정화로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서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1,300원을 넘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원익 IPS는 또 환차익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였습니다.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원익 IPS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3분기 예상됐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향 매출 인식이 각각 4분기와 내년 1분기로 지연될 전망도 있다. 그래서 주가 반등의 속도와 시점은 느려질 수 있다. 이 제약의 포인트입니다. GS건설, BNK금융 다 시장에서 안 좋게 보지만 뜯어보면 악재를 선반영 밸류. 다만 묵직함을 갖고 기다리자. 원익 IPS도 거기에 포인트를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살펴봐야겠죠.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현주가 밸류에이션 PER 10.8배, PER 10.8배라는 것은 업종 대비 저평가이고 현재 저도 좀 찾아봤는데 2019년과 2020년에 PBR이 현재까지 내려온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의 밸류에이션보다 워낙 더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익 IPS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매출 인식이 지연된다라는 거는 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한 거 아니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낮은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다만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중한 점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신중한 점수는 70점입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가 4가지에서 좀 갈리는데요. 밸류, 수급, 실적, 모멘텀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실적은 조금은 부족하고 모멘텀도 부족하지만 수급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괜찮은 모습이라서 70점을 줬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이의 가격 전략은 원익 IPS에 대해서 목표가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보유, 중장기 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손절가에 대한 포인트도 또 친절히 얘기를 해놨네요. 솔직히 직전 저점 하향 이탈하면 추매가 바람직하다. 손절할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자신감 있는 코멘트였는데 지금까지 제약이의 원익 IPS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포인트와 제약이가 제시해드린 아이디어를 감안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